온전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많아지죠. 사람의 마음과 존재의 본질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좋을 텐데요. 정혜신 작가의 심리치유서 당신이 옳다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며 상사를 피하기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상사를 위해 주말에 산에 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상사가 좋아하는 보드를 타러 평일 밤 주말에 스키장에 갔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맞춰주다 보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온전히 상사에게만 맞춘 삶을 살았는데도 상사를 피하던 시절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는, 상사만 있는 관계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사를 상수로 놓고 나만 변수로 취급하는 불평등한 인식의 구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상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질문 자체를 바꾸어 써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저자는 이 모습을 보고 행패를 부린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소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고 긴 대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내를 오래전에 잃었고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욕한 거는 좀 부끄럽지 라고 말했습니다. 소동에 관한 얘기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들, 이 보수단체 강사들을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가 오라. 라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있지만 감정이 옳다고 해서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온 마음으로 껴안아주지만 거친 행동에는 선을 그으라고도 조언합니다. 누군가를 공감하면서 나는 공감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고. 바른 말이 의외로 폭력적이다라고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섣불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찬찬히 물어보라고 합니다. 북유럽에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아름답게 찍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조절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직시하고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공감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따뜻한 책이었습니다.